예, 노동법 강의하는 김기호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료로 4페이지 보시게 되면 강의계획서가 있어요. 어차피 이제 강의계획서 내용들을 좀 얘기할 거니까 짧게 보고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7년도에 강사로 데뷔해가지고 이제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제 노동법 강사 중에서 가장 오래 했죠. 근데 이제 제가 한 15년간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극복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명회만 하면 너무 떨려. 그래가지고 설명회 물렁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설명회 할 때마다 마지막에 올라오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합법 대표 강사라서 마지막에 나온다 보다.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떨려가지고 그래서 뒤에서 막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딱 보시기엔 티가 잘 안 나죠. 왜 그러냐? 짬에서 오는 바이브입니다. 자, 이게 아무튼 떨리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중간에 버벅거리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되게 긴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보시면 그 4페이지에 강의 계획서 해가지고 강의 목표가 나와 있어요. 요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마지막 타이밍에는 동차반에 대한 좀 일반적인 얘기들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차 합격하신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 하는 거냐면 오늘 설명이 오셨습니다만은 동차반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동차반 든다고 해가지고 막 이것만 들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이러면 거짓말이지. 그건 사기치는 거고 사실 확률은 매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해선 노무사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몰빵해가지고 인생을 걸고 공부하고 있는 그 학원 수단을 4번을 돌리는 1년에 그런 것들을 돌아가는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거 하나 딱 듣고 우리는 합격할 수 있어요. 이러면 그거는 사기지. 그리고 아까 윤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신정모 원장이었나? 정의롭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옳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거만 들으면 합격할 수 있다.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선택지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뭘 많이 얘기하냐면 GS 연기를 듣자. 왜냐면은 동차반 들어봐야 어차피 합격하지 못하니까 이거 학원의 상술이고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우리 찬찬히 연기를 듣자. 뭐 이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냥 우리 어차피 내년에 고생할 거니까 쉬자. 이런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세 번째를 얘기하는 거는 경쟁자를 떨궈내기 위한 이제 사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되는 거고 뭔가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럼 제 입장에서 어쨌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사이 그 텀이 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기를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2번보다는 1번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수험판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차 시험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전통적으로 다수 견해는 어차피 이건 학원의 상술이니까 이걸 들어야 된다.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이게 이제 보통 다수설이에요. 수험 카페 보시면 수험생들끼리 연기에 들어라 이런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보다는 이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는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다들 동차반의 무용론을 얘기할 때 한 10년 전 그때부터 동차반 애창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기를 가장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건 요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다른 과목 강사님들한테 동차반을 합시다 그러면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해봐야 합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합격을 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이 시기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그런 구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을 선택하면 이건 틀린 거냐? 뭐 그건 아니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근데 2번이 한계가 있는데 어떤 한계가 있냐면 첫 번째로 어차피 이거 들어봐야 2차 시험 문장 들어가서 답안을 쓸 수 없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 강의니까 적어도 이걸 들으면 답안을 쓸 수 있는데 이걸 들어봐야 답안을 절대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음속에서 어떤 게 있어요. 사람이 뭔가 요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야 달리게 되는데 얘만 들어서는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요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야 모든 걸 때려박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박하시는 분들이 인생이 조지는 이유가 그런 건데 가능성이 보이니까 때려박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는 가능성이 아예 제로에 수렴하고요. 여기는 1%는 있어요. 미약하나마.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이걸 선택하시게 되면 좀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올해 연기 들으면 하반기가 되게 애매해져 버려요. 그럼 본인 생각할 때 여름에 연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작년 거지만. 그럼 하반기에 연기를 또 들어야 되냐? 뭐 사실은 뭐 이론상 그거를 또 들어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했던 거를 반복하면서 내가 연말까지 잘 정리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매일매일 매주 혹은 매일매일 진도가 나가고 뭐 복습해야 될 게 있고 과제가 나가고 이래야 공부를 하지. 내가 사람이 개인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연말까지 알차게 보내고 일기에 내가 1월 달에 아주 빡세게 들어갈 거야. 계획은 다 찬란하죠. 근데 사람의 인간의 이제 의지라는 게 매우 유한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하는 분들을 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동체만 듣고서 연기는 하반기에 듣는 게 훨씬 나은 면이 있더라. 요걸 일단 기본 전제다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깔아놓고서 강의 목표에서 1번을 보시게 되면 노동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잡고 출제가 유력한 노동법 A급 쟁점에 대한 세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목표로 한 데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동차반을 진행하는 방식은요. 일종의 방향성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 8회 정도, 8주 정도 걸쳐가지고 노동법의 전체를 다 얘기해 드릴게. 이런 이제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A급만 잡고 갑시다.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럼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 첫 번째로 했어요. 옛날에는. 왜냐? 내 욕심이죠. 다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럼 다 할 수 있냐? 어떻게든 할 수는 있어요. 8주 동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왜냐? 난 다 했거든. 그래서 나는 다 알려줬다. 그러면서 이제 너네들의 몫이야.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오신 분들이 소화를 못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차피 복습발전 시간도 한정적이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 5년 전부터 A급만 찍고 갑시다. 이렇게 방점을 좀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죠. 장점은 선택과 집중을 하니까 아무래도 공부할 양도 줄어들고 더 그 부분을 자세하게 볼 수 있고 그렇죠? 운빨 좋으면 실제 시험에서 점수도 잘 받을 수 있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모르는 게 나오면 안 한 게 나오면 쓸 수가 없어. 이제 그게 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강사 입장에선 이쪽 방향을 정하든 이쪽 방향을 정하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여러모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나의 만족도 빼고 사실 나의 만족도는 이게 높아요. 근데 이제 나의 만족도를 빼고 현실적으로는 이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해 조금씩 좀 운빨이 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전 동참화 같은 경우는 대박이었어요. 작두를 탔어. 그래가지고 동참화에서 제가 한 30개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시험 노동법이 6개 주제가 나오는데 딱 30개 가지고 6개를 맞춘다? 그 말이 안 돼. 근데 그 당시에 5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우리뿐만 아니라 정규 과정 듣는 분들한테도 불이태였던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참한 분들이 대박이 났죠. 물론 다 떨어졌어요. 이유는 노동법은 그 당시에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때 재작년 같은 경우는 동참반에서 65점 이상 자가 3명이 나왔거든요. 이거 말이 안 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운빨이 터진 거지. 나의 작두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합격을 왜 못했냐. 네 과목 모두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차반이 어려운 건 뭐냐면 특정 한 과목 두 과목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게 네 과목 밸런스가 중요하다 보니까 합격이 좀 어려운 게 그런 면이 있어요. 자, 대신 작년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은 제가 마찬가지로 30개 딱 했는데 3개 나왔어. 근데 이제 6개 나오는 시험에서 30개만 찍어서 했는데 3개가 나왔다.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막 적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재작년에 비하면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동체한테 들었던 분들이 1교시 1문을 딱 보는 순간 우와 우리 했던 거잖아. 그래서 막 쓰기 시작했는데 2문은 가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제 입장에서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가져갈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그럼 1번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A급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인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그 과정에도 전체 체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1차에서 공부하셨던 그 파편화된 그 지식들 그런 것들을 2차 논술을 위한 전체 틀을 잡는 그 방향성 그런 의미에서의 전체 체계가 한 축이 있고요. 두 번째 축은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답안에 현출되는가 그래가지고 2차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체계까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동법의 전체 체계를 잡으면서 2차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의 방향을 잡으면서 그 안에서 A급을 찍고 간다. 기본적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 때문이고요. 자, 그러면 2번을 가보시게 되면 답안 작성의 기초를 확립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안을 완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방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만 최대한 집어넣자. 이러면 강사 개인의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난 다 해줬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1차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2차는 마찬가지로 많이 써본 사람들이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쓰지 않으면 본인들이 안 써요.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선 우리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알아서 써보세요. 하면 효율적인데 안 쓴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모의 시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강사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가 정답이냐 그런 건 다 따로 없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기고 첨삭을 하지 않으면 개인들이 그걸 잘 써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규 강의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시스템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들을 항상 많이 고민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A급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그것들이 답안에 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의고사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합격권 점수 획득을 목표로 하죠. 그건 제 욕심이지. 근데 이제 목표로 하는데 오로지 막 합격을 위한 과정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방점을 찍는 건 뭐냐면 최소한 2차 시험의 공부 방향을 정립해가지고요. 내년 시험 대비에 많은 수험생들이 겪는 초기의 시행착오를 좀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초기지 이 초기가 뭐겠어요. 연기 강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연기는 9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럼 우리가 초기의 시행착오라는 게 하반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차 시험 보고 예를 들어 2번을 택했거나 3번을 택했어요. 그래서 2번을 택하고 내용을 쭉 듣고 왔어. 혹은 3번을 택해가지고 푹 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9월부터 열심히 달려보자. 내용은 좋은데, 방향은 좋은데 어떤 식으로 달려야 될지 사람들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물론 강사가 앞에서 막 얘기해 주지. 근데 그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으로 들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본인이 한번 부딪혀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쟁송이나 민사소송법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근데 그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 소송을 한번 해보면 돼요.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근기법에서 노동위원회가 어쩌고 뭐 중노위가 어쩌고 나오지 않습니까? 절차 복잡하고 뭐 3개월 이내 구제를 신청하고 막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해하면 좋으냐? 구제 신청을 한번 해보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같은 맥락으로 강사가 앞에서 이건 이렇게 복습하시고 이거 이렇게 외우시고 암만 얘기해봐야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동차만 들어가면서 당장 다음 주에 시험을 준비하고 당장 다음 주 시험을 위해 답안을 써보고 판례를 외워보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똑같이 책을 보더라도 아 이거는 이게 답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게 판례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럼 나는 지금 공부할 때도 그냥 이해만 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고 이걸 암기하고 이걸 키워드로 잡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연기 과정에서의 효율성이 동차반을 듣고 안 듣고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고요. 그렇다 보면 그게 쭉 이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안 듣고 바로 오신 분들은 1기쯤 가서 모의 시험 쓰면서 이제야 아 그게 이거였군 이런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남들은 이미 연기부터 그거 감안하고 공부했지 않습니까? 반년이나 차이가 엄청 크게 나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합격 가능성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차반을 아주 강추 10년 전부터 아주 강추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년간 다수설이 이거다 보니까 저는 마치 학원의 상술의 선두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 같은 그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 다수설이 이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저의 오랜 주장이 좀 받아들여진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 혼자 흐뭇하게 좀 요즘에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강의 진행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1년의 과정 교재를 말씀을 드려보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차 과정에선 우리가 연기랑 1기에서 쓰는 기본서가 있어요. 기본 교재가 그게 이름이 이제 이론 판례 노동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수업용으로 기본서라 부르는 그걸 우리가 연기랑 1기 때 쓰고요. 그 다음에 2, 3기는 메인으로 뭘 쓰냐면 이론 판례 노동법 서브노트를 메인으로 써요. 그리고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게 사례 판례 노동법이라고 사례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차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론 판례 노동법은 말 그대로 이론서고요. 1차로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서브노트는 그 이론서에 대한 요약집이에요. 출제가 될 만한 걸 중심으로 좀 이렇게 줄여놓은 요약집이고요. 그 다음에 사례집은 1차로 치면 좀 문제집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같은 경우는 사례집으로 단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동법은 그런 경우는 없고 보통 단권화가 이걸로 단권화를 하든가 아니면 이걸로 단권화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한 8대2 내지 9대1 정도가 서브노트를 메인 교재로 보통 우리 클래스 수강생분들은 그렇게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차반에서는 이거를 쓰자니 너무 두꺼워요. 책이 한 1000페이지 되거든요. 너무 두껍고 어차피 그 내용 우리가 지금 다 보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이 그 기본서가 8월 말이 되면 개정판이 나와요. 내년 대비를 위해서. 그러면 그 비싼 책 샀는데 불과 몇 달 뒤에 폐기돼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저는 연기 때도 부교재로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기 때는 우리가 8월 말에 새로 나오는 기본서로 진행해요. 근데 이제 동차반에 사용했던 서브랑 사례 판례집은 자체적으로 복습하면서 추가 부교재로 활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동차반 교재는 요거랑 요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서브노트 가지고서 기본적인 노법의 체계를 잡죠.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의 성립 그러면 근로계약의 정의 규정이 이렇게 돼 있고 그 근로계약의 정의를 통해서 근로자 사용자에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의무가 부여되고 뭐 그 과정에서 우리 근기법에서는 성립에 있어 이런 식의 보호를 두고 있고 근데 여기서 시험에 얘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얘는 나올 수 있지만 제낍시다. 얘는 봅시다. 이런 식으로 강력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당 서브 내용에 맞는 사례집에서의 문제들만 골라서 같이 보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작두를 좀 타주면 운빨이 좋으면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내가 뭐 밸런스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합격 자체가 쉽지는 않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긴 한데 그 불가능한 걸 해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그렇게 터져주면 그 1%의 확률 그게 터져주면 대박이지 뭐. 그렇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로또 한번 사야 되나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공부를 해요. 그리고 어쨌든 실전 중심의 공부를 해야 이후에 시행착오가 줄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래전부터 동차반에 대해서 그렇게 애찬을 쭉 해왔던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강의 진행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서브노트와 사례집을 조합해 학습함으로써 동차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매년 더 나은 방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데 제 오랜 경험상 현실적으로 지금 시기에 제일 효율적인 건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것.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해년도 강의를 들으면 다음 연도에 그 책이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서브랑 사례집은 연기를 예를 들어 재강이 안 된다 하더라도 타강사에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메인 교재 외에 제 서버랑 사례집을 추가로 부교재로 개인이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 더 나은 방향이 떠오른다. 그럼 바꾸겠지. 근데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땐 이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가 유력한 A급 쟁점을 학습함으로써 학습량을 최소화한다. 그래야 어쨌든 간에 공부를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시행착오를 제대로 한번 겪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하나 더 있어요. 올해 A급은 내년에도 A급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A급 중에 출제가 되면 A급에서 떨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올해 A급은 내년에도 A급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도 힘을 줘가지고 공부할 내용들을 올해 딱 집어가지고 미리 해놓으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달리고 왔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겠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이런 식의 방식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출제 예상 문제 중심의 75점 복습형 모의 시험을 통해서 실전 대비 능력을 배양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습니다만은 기타 해가지고 모의 시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주에 2회씩 들어가니까 노동법은 이제 오전 오후 2회예요. 금요일 날 2회씩 들어가는데 2주 차부터 복습형 모의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보통 한 주에 주제를 한 5개 정도 하거든요. 그 5개 정도 해가지고 3개를 시험 보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바보가 아니잖아 우리는. 5개 주제 공부해가지고 3개를 시험 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도 우리가 공부했던 거랑 매우 비슷하게 나오겠죠. 아무래도 동사만 특성상 그럴 겁니다. 이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소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의 시험을 통해서 실전처럼 공부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동차반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건 강사마다 얘기가 다르죠. 과목마다 얘기가 다르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동차반 개항까지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행정 연기를 듣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노동법은 인사는 뭐 선택 과목에서 경조는 민소는 아니고 경조는 어떻게든 따라갈 수 있어. 어떻게든. 왜냐하면 낯설진 않거든요. 뭔가 1차에도 봤었고 낯은 있다고 대충 뭔 말인지는 알겠고. 근데 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계어죠. 신정모사의 표현을 따르면 소련말 뭐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은 연기를 듣고 가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마침 이제 예술노무사가 특강을 까니까 이제 그 인사 특강 같은 경우에 박경규 교수님 이런 것들은 듣고 좀 들어가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노동법은 오셔가지고 제가 보라는 것만 하라는 것만 잘 하셔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고 작두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경조는 그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노경은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잘 깔리지가 않다 보니까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민소는 신종을 믿으시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선택 과목 선택함에 있어서 나는 신정훈이 좋아서 민소를 할 거야.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나는 민소가 좋아서 법학이 잘 맞아서 나는 할 거야. 이건 괜찮은데요. 나는 1차 들어보니까 신정훈 법무사 너무 좋아. 그래서 민소를 해야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잘 이제 본인 핏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긴가민가 하면 물론 다른 과목 선생님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긴가민가 하면 지금 생동 시절에는 경조가 치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해보니까 너무 안 맞다. 그러면 연기 들어갈 때는 바꾸면 되지. 근데 이제 어차피 경조 공부한 것들이 미약 하나마 인사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본인 확신이 있으면 그걸 가져가시되 그게 아니면 경조가 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어쨌든 동차반 개항 전에 요것들은 좀 하고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노동법은 동차반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제가 커버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를 좀 미리 구매하셔가지고 서브노트랑 사례집을 아예 처음 보는 건 아니니까 1차 합격했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건 아니니까 소설책 읽듯이 좀 편하게 좀 이렇게 한두 번 읽어보고 오시면 아무래도 효율성은 좀 더 높아진다. 이런 점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 타임인데요.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